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30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셨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로 자, 추천 유튜브로 보시는 감사합니다.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지 못하는 날에도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들은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후는 총 4가지 경기 KBL 하나, 더블 KBL 하나, 키오브 2가지 경기 총 4가지 경기 분석하면서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채팅 추천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살펴볼 경기는 어, 이제 DB와 가스 경기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와 가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DB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DB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DB가 현재 21승 13패, 21승 13패로, 이제 뭐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1위 LG와 2게임 차, 2위 간장이랑 0.5게임 차, 4위 SK랑 1게임 차, 조금 따닥따닥하게 1, 2, 3, 4위 상위권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DB 입장에서는 꼴찌 가스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오늘 무조건 승리 정립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경기력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사실 좀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뭐 공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수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당 실점이 78.14 실점. 리그 전체 8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4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8위 수준.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82.6 실점까지 내어주면서 실점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낮고요. 집중력 자체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용병들에 대한 수비 능력 자체가 조금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뭐 라거나라든지 보트라이트라든지 둘 다 지금 수비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앨런슨이라든지 무스타파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억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DB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격 옵션 자체가 알바노와 앨런슨 투맨 게임을 위주로 가져가면서 리머텍에 대한 비율을 늘려주면서 자유투를 되게 많이 던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구 가스의 포스트에서의 수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울에 대한 억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포스트까지 들어가기 이전에 앞선에서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도 너무 낮고 포스에서의 수비도 너무 자동문 수준으로 많이 뚫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DB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최대한 높게 잡아주고 싶고요. 80득점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90득점 가까이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진 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는 없느냐? 긍정적인 이슈는 외곽이 좀 터지고 있거든요. 3점 라인에서 더 많은 야투 시도와 더 높은 성공률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인데 다만 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홈과 원정에서의 야투 기복이 있거든요. 원정에서는 3점 야투가 더욱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시즌 DB가 3점 수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야투 시도에 대한 억제도 괜찮고 3점 허용률이 32.5%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3위 수준. 뭐 대부분의 이제 컨택이 이뤄진다라고 봤을 때 생각보다 가스가 따라가는 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DB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화력전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가스가 기대치 이하로 정말 득점이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열어두기는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자 DB 승이라든지 아니면 6.5 마헨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157.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더블캡에 들어갈게요. 자, 하나은행이랑 썸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썸 경기 살펴볼게요. 자, 이 매치업도 사실 하나은행에 대한 성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은행이 최근에 이제 삼생이랑 그 다음에 KB 만나서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앞선에서의 뭐 정혜림, 박소희, 고서연, 김시온이까지 탄탄한 뎁스, 높은 에너지 레벨이 유지가 되면서 최근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까지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백코트 자원들의 경기력은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 4번, 5번에 대한 수비에 대한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정현이라든지 진한이라든지 양인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밀고 들어갔을 때 사실 얘네로 막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번 시즌 썸 같은 경우에는 2점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야투 허용과 함께 야투 허용률이 2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죠? 46.1%. 리그 전체 몇위? 꼴찌. 그래서 결국에 하나은행이 실책 없이 안정감 있는 핸들링을 보여주면서 야투에 대한 기대값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썸이 사실 이 야투를 억제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썸이 최근에 실점률에 대한 부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아쉽고요. 결국에 썸이 하나은행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야투 기대값이 나와줘야 된다. 화력으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력이 더 잘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최근에 다들 슛감이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템포를 조금 빠르게 가져갑니다. 최근에 템포를 조금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팀 야투 자체는 평균 대비했을 때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 특히나 이 썸이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야투율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순수 화력 대결에서 하나은행 대비했을 때 떨어지는 화력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양 팀 다 조금 빠른 템포로 달려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팀 야투율은 썸 대비했을 때 하나은행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하나은행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3.5 마헨 아니면 129.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이제 배구 넘어갈게요. 우리카드랑 삼성화재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카드, 삼성화재. 옥류봉 아마가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사실 이 매치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매치업이 오히려 되게 어려운 매치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양 팀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뭐 리그 전체 하위권 팀이죠. 뭐 우리카드가 3화가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우카가 딱 그 전, 꼴찌 그 전. 약간 요 정도 차이인데 사실 양 팀이 이번 시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 자체가 이 용병에 대한 아포짓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자체가 사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라우조의 경기력이 괜찮을지 아이의 경기력이 괜찮을지 사실 요거를 조금 예측해주는 매치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상황인데 홈팀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경기 보시면은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세팅에 대한 부분도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다만 디그에 대한 부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사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아이를 좀 위주로 경기를 풀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북777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우리 카드가 서브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인 게 맞지만 최근에 이 서브의 정확도라든지 성공률은 줄어들고 있고 범실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사실 우리 카드가 서브로 이 삼성화재의 리시브를 과연 흔들어줄 수 있겠느냐 4라운드 들어와서 서브가 전혀 터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보면은 뭐 어떤 팀이 더 유리하다, 어떤 팀이 좀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결국에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은행, 도로공사. 자, 홈팀 기업은행이 최근에 이제 연패 구간에 들어옵니다. 흥국이랑 이제 도공 만나서 연패 구간에 들어왔고요.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뭐 빅토리아라든지 킹겔라, 육서영으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에 대한 효율 자체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 그래서 뭐 공격 성공률도 37.53, 시즌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세팅에 대한 부분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최근에 범실에 대한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로킹 라인이 이주아와 최정민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 블로킹 라인들이 역할이 또 잘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블로킹 성공률 보시면 11.84, 리그 6위까지 또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도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반면에 원정팀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마, 강소희, 타나차 이렇게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역시나 건재하고요. 최근에는 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원정 게임을 떠났을 때도 화력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상승에 있어서도 도공이 이점을 가져가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해 보면은 뭐 도공승이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게임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4가지 경기 싹 다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으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과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